복잡합니다만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자, 이 빌라를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남성 대낮에 3층짜리 빌라를 기어 오르는데요. 빌라에 가기 전에 화장품 가게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먼저 그 화장품 가게의 모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남 창원의 한 주택가 화장품점입니다. 한 남성이요, 여성의 머리채를 붙잡고 과격하게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여성이 저항하니까 이번에는 여성 몸 쪽을 가격해서 넘어뜨리는데 여성이 저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틈을 타서 남성은 재빨리 놓친 카드를 들고 빠져나갔습니다. 어허. 이후에 인근에 있는 빌라에 침입했다가 지금 출동한 순찰차와 마주치는 모습인데요. 지금 빨간색 원안에 있는 남성이 범인이고요. 네. 경찰이 뒤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하. 추격전은요, 8차선 도로에서도 계속돼요. 어이구. 지금 앞서 범인이 가고 있고요. 그 네. 뒤를 경찰관 2명이 따라갑니다. 아하. 저렇게 추격전 끝에 범인은 붙잡혔다고 하네요. 아, 저 왕복 8차로 도로를 가로지른 추격전, 아찔한 추격전 끝에 경찰이 정말 아까 뒤에 또 쫓아가는 경찰 보셨죠? 정말 경찰분들 달리기 잘하시네요. 네, 정말로 뒤쫓아가서 한참 거리를 떨어졌는데 쫓아가서 격투 끝에 아마 제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절도범, 화장품 가게 점원을 위해서 금품을 빼앗은 저 강도 절도범을 잡았는데 글쎄요. 최명규 원장님, 오후 1시에 저 범죄가 일어났대요. 일부러 저 시간대를 노린 걸까요? 일단은 저 때가 가게가 굉장히 이제 한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때를 갖다 노렸을 거고요, 오히려. 네. 그러나 저는 이 범인은 혹시 매장에 범행을 저지르다가 누군가 왔다 그래서 전 당황했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하. 오히려 그 사람까지 절도의 대상을 갖다 했을 경우가 있고요. 어허. 왜냐하면 범죄자들을 보다가 보면은 네. 사람한테 폭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범죄자가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범죄자가 있거든요. 아하. 근데 이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제 성향으로 봤을 때는 두려움이 없는 거고요. 아하. 오히려 폭력을 갖다 행사하면서 나중에는 걱정할지 모르지만 네. 그 순간엔 흥분하면서 약간의 희열을 느끼는 부분도 있는 범죄자일 수도 있어요. 이, 그럼- 이 네네, 이 말씀하세요. 범인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화장품 가게에 침입해서 금품 강취를 하려고 했으나 그때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700m 떨어진 인근 주택 빌라로 올라가는데 네.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이 가스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카드 한 장을 절도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앞서 오윤성 교수님, 저 이 화장품 가게에서 홀로 있던 여성분이 아마 완강하게 저항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수에 그쳤어요. 그런데 저 당시 정말 지금 봐도 아찔합니다. 흉기를 들고 있었어요. 아마 조금 전에 나왔지만요. 흉기를 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곳을 그 시간대에 인적이 드물다, 사람이 별로 없다, 혹시 사전에 저곳을 여러 차례 와서 답살했을까요? 어떻습니까? 통상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그 사전 정찰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통상 그 화장품 가게에 손님들이 상당히 많다든지 네.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범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용이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 화장품 가게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번 미리 사전 답사를 해가지고 아하.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일단 그 돈을 뺏으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범행 욕구를 자기가 일단 일어난 이 범행 욕구를 자기가 제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그 빌라 3층까지 저거 사실은 대낮 아닙니까?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빌라에 이렇게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수법이 야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지난해 그 12월 달에 출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본인 입장에서는 그 돈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그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네. 정말로 오윤성 교수님 말씀처럼요. 최명규 원장님, 저 범행이 실패했으면 일반적인 이건 이 편도 되게 제가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우리로서는 범죄를 한 생각도 꿈꾸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저 상황에서는 그냥 어디 주행랑치가
주랭랑 치거나 할 것 같은데 또다시 빌라에 침입을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이 범죄자는 아마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본인이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전자발찌 차고 있고 위치가 추적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밖에 나와서 그 전자발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한 날 뭔가 성과를 얻어가야만 된다고 생각했을 네. 거고요. 첫 번째 범죄에서 아마 실패라고 상해를 입힌 다음에는 이왕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지 간에 많은 금품을 갖다 갈취한 후에 그거를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를 전부 다 하고 네. 다시 어떻게든 뒤의 결과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하. 자, 이 절도 피의자에 대해서 경찰 얘기, 그리고 마을 주민 얘기 잇따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근거 후에 신체 수색 과정에서 피의자가 전자발찌를 갖다가 착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제 일을 하면서 경찰차 한 대 지나간 걸 봤는데, 그러니까 저도 아무리 남자고 이게 체격이 좋은 건장한 청년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무섭고 좀 많이 두렵습니다. 네. 오윤성 교수님, 정말로 경찰도 잡고 보니까 혀를 내둘렀고 정말로 기가 찼을 것 같았어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네요. 왜 그러냐면 전자발찌를 찬 것이 이제 지난 12월 달 출소를 하면서 이 사람이 성범죄와 연관이 돼가지고 아하. 전자발찌를 찼거든요. 사실 전자발찌를 차고 범행을 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전자발찌를 차고 범행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전자발찌가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고요. 네. 왜 그러냐면 24시간 GPS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 범인의 위치 추적을 갖다 해 나가는데 네. 이거 절도라든가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아마 그 전자발찌에 찬 것이 아니라 이 성범죄와 연관된 것인데요. 아하. 일단 그 전자발찌를 차게 되면 본인이 상당히 심적인 부담감은 커지죠. 네. 그런데 이제 아는 사람들이 전자발찌를 참으로써 자신의 어떤 그 범죄 욕구가 좀 이렇게 약간 그 감소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굉장히 간이 크고 그리고 이제 범행 욕구를 자기가 제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손수호 변호사님,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이 국민분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전자발찌를 차고도 저렇게 버젓이 반성은커녕 정말 저런 흉악범죄를 또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논의가 예전에도 있었죠. 그래서 한번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또 추가적인 그 이외의 범죄를 저지르는 전과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네. 어떻게 재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사실 그 수백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의 완벽한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전자발찌, 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도 이제 그 도입이 된 건데요. 네. 하지만 그런 상황을 그냥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때 네. 사실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 원론으로 돌아가서 교도소 내에서의 교정 그리고 또 범죄자의 어떤 재사회화 네. 이런 노력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돌아가는 길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 하나의 특별한 방법, 하나의 뾰족한 묘수가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경각심이 계속해서 네.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쨌든요, 그 피해를 보신 그 화장품 가게에 홀로 계셨던 그 여성분 혹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진 않으실까 또 심히 걱정이 됩니다.